인구가 감소할수록 점점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빈집인데 우리 부산이 전국 특광역시 중 빈집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가 부산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빈집세를 도입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부산의 빈집 현황과 문제점, 빈집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부산대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빈집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빈집세를 도입하겠다. 근데 이게 빈집세라는 게 좀 생소해서요. 이게 뭡니까? 네, 빈집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집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 임대도 하지 않는 경우 그 집에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네,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주택이 많이 필요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지역의 빈집이죠. 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주택의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 집을 비워두지 말고 또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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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수님 전화 네네. 상태가 좀 고르질 못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끊고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네. 네네네.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사실 이제 빈집 때문에 이게 뭐 도시의 흉물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또 요런 빈집세라는 부분도 생기는 것 그러고 같은데. 보니까 거주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흉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 누구라도 막, 새라도 놔야 되는데 그렇지. 사람이 살아야지 집이 그래도 되는 건데 그래요. 예, 교수님 네네. 나와 계시죠. 예, 계속 말씀 이어가 주시죠. 네, 그래서 주택이 많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이제 주택을 부족하게 만들기 때문에 비워두지 말고 거주를 하거나 임대하라는 측면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쇠퇴하는 지역의 빈집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빈집이 범죄나 위생, 미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하기 때문에 소유한 사람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든지 수리를 해서 재사용하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제 두 번째 경우는 흔히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그동안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주택값을 올리려고 빈집으로 놔두는 거는 또 생소하네. 어쨌든 빈집세 자체가 좀 생소한 것 같지만 사실 뭐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에선 이미 도입을 했고 일본도 도입 추진 중이라고요. 네, 영국은 2013년부터 이제 저렴한 주택 확보를 위해서 2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지방 정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고요. 아까 캐나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밴쿠버는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항상 1위로 꼽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비워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택난이 가중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죠. 그래서 2016년부터 연중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주거용 부동산의 대상으로 하는 그런 빈집세가 있고요. 일본 교토시 같은 경우에도 일본 교토시에는 대학이 많아서 대학생이 많은데 주택 확보를 위해서 젊은이들을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공실 부동산이나 휴가용 주택, 비어 있는 2차 거주지 대상으로 약간 그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2026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빈집세는 약간 원인과 양상이 좀 다르고 크게 보면 빈집을 좀 줄이고 주택 재고를 확대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분명히 좀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도입이 됐고 특히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에서 빈집이 가장 많은 도시 아닙니까? 현재 네네. 부산의 빈집이 얼마나 되죠? 전적으로 조사한 게 지난 2020년에 부산시에서 빈집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는데요. 예. 그 당시 부산 시내에서 한 5,069호 정도가 있어서 전국 특광역 주제에 가장 많다는 얘기가 이때 나왔고요. 예. 그런데 이 5,069호라는 숫자에는 빈틈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자료에 잡히지 않는 빈집이 있는데요. 예. 부산에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난민들이라든지 산업화 시대 때 늘어난 주택이라든지 삼복도로 주거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무허가 주택들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빈집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죠. 예. 최근에 부산 동구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동구 내 공폐가가 2019년에 798곳이 있었는데 2023년에 1,232곳, 4년 사이에 한 52%가 증가했는데요. 예. 속도도 빠르지만 그중에 무허가 주택이 60%가 넘는 755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는 사실은 이제 공식적인 데이터와 함께 이 무허가 주택
한 절반이 넘는다. 상당히 큰 문제죠. 네. 그러니까 부산에 특히 이렇게 빈집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그 부산의 인구가 증가한 시기에 1970년대, 80년대 산업화 시대에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이 이 시기에 건립되었는데요. 그래서 주로 원도심 5개구와 인접 지역이고요. 네네. 이 당시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이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나 주차장, 공원 녹지 등 기반 시설이 부족했고요. 네. 당시 또 주택이 시멘트 블록조의 콘크리트 슬라브 구조로 지었는데 네네. 이게 한 건립 40-50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편리한 대안주택이 있으니까 자동차 이용도 불편하고 노후주택이고 해서 거주하려는 젊은 세대가 빠지면서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빈집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단순히 주민들의 불편함 이런 걸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네. 빈집은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 특히 빈집은 범죄에 취약합니다. 사람이 없으니까요. 실제 10여 년 전에 부산에서 빈집에서 끔찍한 범죄가 발생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불량 청소년들이 드나들면서 화재가 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안 사니까 길냥이라든지 세균, 곰팡이, 벌레가 창궐하면서 위생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쓰레기를 많이 투기하면서 악취 문제.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관상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빈집이 있는 곳에 빈집이 생깁니다. 네. 그렇죠, 약간 맞아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 같은 것인데요. 예. 그렇게 특정 장소에 빈집이 집중되면 그 지역이 공동화되고 도시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빈집은 빨리 없애는 것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빈집이 있는 곳에 빈집이 생긴다. 아주 이거 네. 하나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로변에 빈집이 하나 있어도 지나다닐 때마다 무섭던데 골목골목마다 있으면 진짜 좀 겁이 나겠다 싶거든요. 근데 이 좀 정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빈집 정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부산시와 구군에서 빈집 정비를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빈집 정비나 혹은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빈집이 있을 때 철거를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실제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주가 타지에 있어서 연락이 잘 안 된다든지 집주인이 돌아가셨는데 상속도 안 된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 문제가 있는데 빈집을 철거하면 나대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나대지가 되면 주택으로 있을 때보다 세금이 더 높아집니다. 아하. 그래서 폐가가 되어도 철거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가 있어서 최근에 행안부에서는 이 세법을 바꿔서 철거를 하더라도 기존 주택 세율을 좀 3년이나 5년으로 하고는 있어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철거 비용입니다. 이게 부산시가 폐가를 철거하는데 한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요. 삼목도로 지역 같은 경우에 차량이나 중장비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이게 철거 비용이 2천만 원, 3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네. 시나 구군에서 1,400만 원 지원하고 초과 비용은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000만 원 이상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는 데가 없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급경사 지역이나 도로가 없는 지역, 계단으로 이어지는 지역 이런 지역에 빈집이 많은데 그런 지역은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으면은 소유주가 잘 불분명해서 동의를 받을 수가 없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나대지 됐을 때 세금 내고 또 철거 비용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돈 들어가서 지금 이분들이 이제 망설이고 있다. 그리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되면 빈집세 도입하면 정말 반발이 심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떠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집은 발생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빈집을 두고 집이 오르기를 기다린다면 빈집세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고 노후화된 지역에 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도 고령자이고 임대를 하거나 매각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런 지역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빈집 소유자들이나 그 소유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유형별로 서로 너는 소유 보유 목적이 의심스러우니까 세금을 많이 주고 이런 걸 다 따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금의 부과 기준이나 과세 방법이나 세율 이런 것들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을 거다는 생각이 들고 또 빈집세라고 하는 것이 세금을 매길 수도 있지만 가지고 뭐 세금을 나대지로 만드는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채찍과 당근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도입한 영국과 캐나다, 미국 같은 데서는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영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좀 늘어났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늘어났다. 네. 빈집으로 있던 것이 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그런 효과는 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원하는 주거의 어떤 장치나, 그러니까 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종류, 그러니까 대부분 단독주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파트 하니까 네. 이걸 또 다르게 또 접근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죠? 뭐 부산에도 빈 아파트 중에서도 비어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네. 그 도입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잘 모르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빈집은 대개 이제 수동산 가격을 기다리면서 빈집을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인구가 감소하고 쇠퇴하는 지역의 빈집이 상당히 많고요. 지역적으로는 대도시 원도심 지역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매매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 그리고 소유주는 고령자이거나 돌아가신 분들인 경우도 많고 이런 곳에서는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사실 잘 모르고 있지만 2년 전에 국토부에서도 빈집을 방치하는 주인에게 자치단체가 안전조치를 하거나 철거 명령을 내리고 그리고 소유주가 따르지 않으면 그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것을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건축물 시가 표준액의 뭐 40%, 80%를 매년 부과한다. 아이고. 상당히 굉장히 징벌적인 조치예요. 예. 엄청나네요. 이 이행강제금 검토를 했었는데 뭐 그 이후에 흐지부지 됐죠.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 이러다가 더 큰일 나겠다 싶은 게 있었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또 너무 부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재산 존중도 중요한데요. 어떤 또 그 소유하신 분들이 그 상황이 그런 걸 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아이고 빈집세를 도입해야 된다 하는데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참 세세하게 하기가 참 어렵다 싶은데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빈집은 이제 철거의 목적을 지금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은 빈집을 철거한 이후에도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부산에서는 대부분 빈집을 철거하고 나서 이제 콘크리트 포장해서 나대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부산대 박사 논문에서 보면 이 콘크리트를 포장해서 나대지로 두면 여름철 폭염을 가중시키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주 환경이 안 좋은 지역의 환경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 빈집을 철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철거한 이후에 예를 들면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해야 된다. 고민해야 빈집 정비도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산대 건축학과 우신구 교수였습니다.